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제53회 지난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 이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그 누구도 아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는 국가 전략이 발표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인공지능을 향해 쏠리기 시작했죠.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상의 페이지를 뚫고 인간의 곁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언제 이렇게 큰 걸까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알파고가 승리한 순간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를 체감했고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며 생각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익숙함을 깨고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과 집중,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최선을 다해보는 일. 이것이 미래의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전략이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첫 번째 선택지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몹시 치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정부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1조 원이 넘는 집중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맞는 환경을 꾸려줘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이 데이터를 만들고 유통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전국의 인공지능 거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터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죠.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초중등 필수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대학원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데 겁을 먹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초교육을 실시해 일터나 일상에서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올해 5월 새벽 3시 40분 혈압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살려줘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 신호로 인식이 되어 119로 연결되었고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공지능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을 모르거나 알아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그건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일터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꼭 필요한 인공지능.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딘가 두렵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다양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한 윤리 규범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이번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에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지난 10년,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완전히 새로워질 앞으로의 10년. 우리가 세운 전략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의 것이 될 인공지능을 꿈꾸며 과학신세계 여기까지입니다.